이 종목은 왜? 탑7 종목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또 남북 경협주, 풍력주, 키움증권 등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북 관련주도 오늘 또 들썩이고 있죠. 오늘 주식시장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쏠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거는 진짜 착각이었나 봐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비, 경농, 피츠루시스 등 10%를 넘는 이 상승률을 보여주는 대북 관련주들 오늘도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주 가운데서 SKC를 볼까요? 6% 넘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하반기에도 반도체 이쪽의 성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오늘 큰 손들의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시각 현재는 1.7%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액면 분할을 마치고 돌아온 삼성전자. 좀 아쉽죠? 물론 오늘만 놓고 이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역시 액면 분할한다고 기업 가치가 오르는 거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52,100원대. 하나 거래량만큼은 탑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이 거래량이 3,600만 주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1등 거래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할 때마다 우리는 뭐 보나요? 증권업체들 보잖아요. 증권주도 움직임 괜찮습니다. 특히 키움증권 4.68%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증권사에 이것이 또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증권주들이 바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의 대표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주 가운데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수주 소식 잇따르고 있고요. 성과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지금인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좋게 보는 그런 투자자들의 뷰들이 많습니다. 4%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곧 발표될 겁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라는 정부의 어떤 큰 계획, 요거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들썩이군요. 유니슨, 현진소재 등등이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요. 장 시작부터 화장품 섹터를 비롯해서요. 면세점도 그렇고요.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중국인들 이 유커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들. 일단 여행 수지 보니까 개선됐었죠. 오늘 발표된 것. 3월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얘기들. 또 중국의 우한시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지기도 했고요.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장 이분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HR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크게 7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중국 소비주 요거 먼저 좀 봐주십시오. 오늘 시장에서 또 관련한 이 종목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우선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자료들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우한과 충칭 지역에서 이제 한국 단체 관광 여행을 좀 허용하겠다라는 소식들에 이제 호재를 삼아가지고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아니면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보시면은 문화여유부에서 이 우한 지역하고 충칭 지역의 여행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팔아도 된다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우한 지역하고 충칭 지역에서 얼마만큼 좀 여행 수요가 되는지 그러니까요. 돈이 있어야 여행을 있는 지역인 그렇죠. 거예요. 보시면은 우한 지역하고 사실 충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1선, 2선, 3선 도시가 있는데 네. 잘 사는 동네가 1선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못 사는 동네가 한 3선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칭과 우한은 어느 정도예요? 1선 도시급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GDP 제가 한번 가져왔었는데 네. 충칭하고 우한 지역의 이제 GDP를 보시면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네, 우한 10% 우와. 충칭 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가 지금 한 6%에서 7% 정도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충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베이징이나 동부에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부 쪽이나 중부 쪽으로 이제 발전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 뭐 현대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 지역하고 충칭 지역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지금 뭐 많이 올라왔지만은 뭐 호텔신라 뭐 사상 최고가 내고 있지만은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의 80% 이상이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나 뭐 화장품 관련주도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의견은 네네. 좋아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소비주는 좋아요로 네, 말씀드립니다. 중국 소비주가 근데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중에 뭐 방금 화장품 뭐 면세점 네네. 말씀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 괜찮다 싶은 거 하나 꼭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쪽 더 집중해 볼까요? 저는 화장품 sek터에서는 지금 ODM 사업자를 뭐 사실 거의 1위라고 볼 수 있는 코스맥스를 한번 네, 꼽고 네. 싶고요. 그다음에 네. 면세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뭐 호텔신라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 영업이익률의 80%가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는 한번 호텔신라 지금 뭐 사상 최고가 내고 있지만은 아직 주가 매력도로 봤을 때는 올라갈 자리는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거군.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인 여권 소지 비율이 한 전체 인구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여권을 발급하려면은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정말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권 소지 비율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중국인들은 사실 여권 해외여행을 나가려면 예금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한과 충칭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여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중국 소비주들 소위 난리 났을 때 그때를 또 한 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살짝은 받게 됩니다. 앞으로 움직임은 계속 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할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력주 볼게요. 이거 사실 오늘도 강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 풍력 관련주들 튀어오르는 이 폭 자체가 네네.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근거 있는 상승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오늘 이슈로 올라오는 부분들 뭐 CS 윈드나 동국 SNC나 뭐 태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남북 교역주로 좀 엮이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NNL 쪽에 이제 서해상의 NNL 쪽에 풍력 타워를 건설해 가지고 이 전기를 갖다가 북한 쪽에 송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너무 현실적, 너무 네. 먼 얘기라고 네. 조금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 자체로 보면은 좀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시간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서 서해랑 남해에 한 10조 정도 들여가지고 풍력 타워를 한 2.5기가와트 정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메가와트로 환산을 하면은 한 40억 정도 돼요. 1메가와트를 건설한다라고 하면은. 네. 근데 지금 풍력 터빈 한 기당 한 1메가와트에서 평균적으로 한 3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3메가와트짜리 건설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한 기당 120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네. 120억인데 이게 사실 작은 수치들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그리고 해상풍력은 사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육상에서 건설하는 것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3배, 4배가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해저에 깔고 그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건설 시간이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데 적어도 10년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업성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NNL이 아니더라도 다른 CS 게 윈드나 있어요. 네. 뭐 저는 CS 윈드를 가장 최선 호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개별 호재들이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국민들이 쓰거나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들을 풍력에서만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초과하고 있어요. 풍력에서만 나오는 전기로 갖다가 모든 국민들이나 산업용 회사들이 다 쓸 수 있는 전기가 완료가 됐어요. 뭐 그쪽에 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풍력 발전 단가가 훨씬 낮아요. 풍력 발전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4월 10날 정도에
CS 베어링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은 기존의 G라든지 아니면 지멘스라든지 이 풍력 터빈 업체들에 대해서 이 베어링을 납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협력사를 강화해가지고 해외에서 이 부품들을 조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 NNL 하나 갖고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해외에서 유럽 쪽이나 풍력타워, 지금 파리기후 협약으로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화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력주 전반에 대한 의견은 뭐 글쎄요겠지만 네네. CS 윈드만큼은 좋아요를 찍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풍력주 전반적으로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기술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이 베어링 같은 업체들도 사실 시장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일반 업체들이 나 베어링 만들어야지 해서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굉장히 높군요. 높기 때문에 뭐 모든 업체들 거의 다 수혜를 받겠지만 특히나 최소주는 CS CS 윈드로 윈드다. 보시죠. 네. 아,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선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움직임이 괜찮았었던가요? 한번 뭐 챙겨볼 거고 일단 현대중공업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주신다면요. 우선 실적이 부진해서 어닝 쇼크를 냈었는데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글쎄요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거를 좋아요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글쎄요를 드리고 싶은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사실 좀 멀리 보셔야 돼요. 근데 한 거의 1년 이상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은 국제회사기구에서 원래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3.5%에서 0.5%까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 가지 방안이 있죠. 이 황산화물 배출을 조금 줄여주는 스크럽을 설치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 황산화물 배출을 덜하는 그 원유들을 쓰던가 아니면 신규 선박을 건조하든가. 근데 거의 다 뭐 신규 선박을 비용 자체로 봤을 때는 신규 선박 건조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장기간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현대중공업은 의견을 네. 글쎄요로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증권주 궁금해요. 네. 네, 대표님. 뭐 키움증권을 일단 뭐 적어놓긴 했는데요. 증권주 전반적인 시각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대한 수혜주, 진짜 증권주가 맞아요? 저는 삼성전자 뭐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들도 있겠는데 저는 제가 한번 여기 이 방송에서 그 신용잔고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4월 19일 방송에서 신용잔고가 지금 12조 사상 최대치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5월 2일 기준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가져왔는데 네. 파란색 선이 이제 신용잔고 비율이에요. 근데 12조를 넘어서 거의 12조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대체 개인들이 뭘 사고들이 있으신 거예요? 빌리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뭐 남북경협주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렇겠죠. 엄청나게 빌리고 예. 있겠죠. 근데 조금은 지금 빨간색 선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간의 후행성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5월 2일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5월 2일 키움증권 주가를 비교하진 않았는데 네. 약간의 후행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키움증권의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왜 신용잔고를 빌리면은 키움증권 실적이 늘어나느냐? 빌려주면은 기본적으로 이 마진에 대해서 키움증권이 가져와서 파는 마진에 대해 이 이자 마진에 대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신용장과 빌려가지고 또 거래를 해요. 그러면은 거래 수수료도 또 납부해야겠죠. 예. 키움증권이 지금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25%예요. 시장 점유율 1위.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자 장사하는 이자 마진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오른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여태 많이 올랐는데도요. 작년에는 뭐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다 거의 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막 네, 그러셨는데 네. 지금 2018년도 평균 거래대금 보시면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수수료도 예.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움증권 그러면 좋아요. 의견 찍고 가겠습니다. 3시 29분 장 마감 임박했는데요. 안신의 앵커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코스피가 저가 부근에서 맴돌았습니다. 호가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1%까지 낙폭을 더 확대하며 2461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나 하락하며 855선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4일장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코스피 3일째 하락을 하며 0.84%, 다행히 방금 동시효과 부분 대비 낙폭은 줄였습니다. 2,466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동반으로 하락하며 1% 하락세 857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맥을 못 추렸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기관 같은 경우에 무려 6,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으로 칼날은 겨눠져 있었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적극적으로 담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사자를 외치는 개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대외 변수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312억 원대 매도 우위.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 167억 원, 기관 184억 원의 순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테마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조림사업 추진 기대감에 종이 목재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솔, 혼데코, 이건산업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사각지대인 산림 분야부터 판문점 선언이행 추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면서 교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마감가 먼저 짚어보시면요. 7% 넘는 낙폭 35만 9,500원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시작된 쇼크가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퍼졌습니다. 마감가까지도 가슴을 좀 출렁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차측은 부당이득이 없어서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4일째 주가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